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다 동조한 자들이죠, 전부 다. 자, 그 이준석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퀴즈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초고속 승진을 했던 이준석이 배신을 해도 저렇게 배신을 하면 안 되죠. 지금부터 이준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이준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장성철이라는 사람이 이준석이 검찰이 부르면 22년 지방선거 8가지 부적절한 일 밝힐 태세.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나쁜 말이냐면요. 검찰이 부르면, 그러니까 나 건들면 22년 지방선거 8가지. 근데 왜 8명이에요 다? 8가지 8명. 8가지 부적절한. 일단 나쁜 얘기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밝힐 태세. 무슨 말입니까? 나 부르지 마. 나 부르지 마. 이와 똑같은 말을 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죠. 바로 명태균이었습니다. 나 구속되면 한 달 내에 탄핵된다. 뭐 이런 말을 비슷하게 했었는데요. 아니 갑자기 왜 이럽니까? 정준계 변호사님 왜 이러는 거예요? 글쎄요, 명태균과 이준석이 되게 친하지 않습니까? 아 둘이 친해요? 친한 정도가 아니라 한번 볼까요? 무지 자, 친하죠. 매화 씹는 사진 부탁드립니다. 둘이 친한지 아닌지 증거 보고 가겠습니다. 저희는 친하네요. 이 사진에 이게 명태균 씨가 제공한 사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매화를 왜 심으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명태균 씨가 야 이거 여기 또 기가 좋은 동네니까 이 지금 칠불사에 매화 두 그루 심어라.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저기 땅 파는 건 알겠어요. 네네. 이준석 지금 저 손이 왜 저기 있습니까? 좀 확대해 주세요. 아, 지금 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손이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답 달아주세요. 이준석의 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콧구멍은 아니에요. 아니, 단장님은, 이제 정 변호사님은 하지 마시고요. 아, 네네. 시청자 여러분, 이준석의 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거 아닙니까? 콧구멍에 들어가는 중이다, 콧구멍에서 나오는 중이다, 아니면 콧구멍과 관계없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죠. 왜 단답식이에요?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아, 그런 거예요? 주관식이에요. 아니,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말씀드린 거니까. 자, 8가지 부적절한, 이거 뭡니까? 글쎄요, 저는요, 진짜 그 명태균 생각이 납니다. 구속되면 한 달 안에 대통령 탄핵된다고 했는데, 한번 진짜 보자고요. 뭐,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이준석이 여러분 앞으로 폭로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못한다고 봐요. 자,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보궐선거 당시에 당대표 누구예요? 누굽니까? 이준석. 이준석이잖아요. 자, 그 다음, 당대표가요, 이 임명장에, 공천장에 도장 안 찍으면 접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왜 우리가 안 되는 거 알죠? 옛날에 김무성이 도장 들고 나르시 한 거 알잖아요. 그 공천장에 말입니다. 당대표의 도장이 찍히지가 않으면요, 선관위에 접수가 안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8개 지금 얘기한다고 했는데요.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장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 거의 한 60, 70명 될걸요? 전부하면? 근데 지금까지 지가 얘기한 게 고작 2개잖아요. 그 뭐 8가지 얘기한다 그러는데 다 쳐도 한 10개. 아니, 대통령이 말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당과의 관계에서 당대표한테 이런 사람 좋다고 한 10명 정도 추천한 게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럼 나머지는? 그죠? 만약에 이준석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 추천해서 공천 줬는지 다 설명해야죠. 자기 죽이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댓글 보고 제가 사실은 너무 웃겨서요. 그래서 방금 방송 사고 낼 뻔했습니다. 다들 저와 똑같이 보시네요. 자, 여러분 댓글 참조하세요. 제가 차마 말로는 못하겠지만 사진 보면요, 한 사람은 땅 파고 한 사람은 못 파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참 사진도 절묘합니다. 그런데 그 이준석은요, 사실 많은 골칫덩이였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한다고 이준석 입장에서 서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감정이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요, 박근혜 대통령 퀴즈로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사진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혹시요, 이준석이 그거 하는 거 지금 있죠? 그 단식 투쟁하면서 앉아있던 겁니다. 그 사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사진 아마 참조해서 드렸던 것 같은데, 이준석이
단식 투쟁을 했어요. 단장님 기억나십니까? 단식 투쟁할 때 제가 갔었죠. 네, 그거 사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당시에 갑자기 원외당협 위원장 이준석을 포함해서 한 5명 정도 좀 상대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그 앞에서 갑자기 단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단식을 했느냐? 야, 이정현 당대표 물러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한마디 했어요. 지금 당이 어렵고 위기 상황인데, 그죠? 이 상황에서 왜 안에 지금 당대표를 물러나라 지금 이래갖고 되냐? 그럼 당대표를 누구로 바꾸라는 거냐? 이렇게 당 대표를 안으로부터 흔드는 것은 아니다. 니네 도대체 누가 시킨 거야? 이제 그랬더니 무성이가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네, 혹시 참조 자료가 지금 안 올라오고 있는데 2016년 사진에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우리 PD님 2016년도 살펴볼까요?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띄워주세요. 이준석, 박근혜 대통령 자발적 하야 대신 탄핵 원하는 듯이라는 기사인데요. 바로 그 단식 장면입니다. 이준석이 그 당시에 이정현 그때 대표를 보고 나가라고 하면서 단식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바른정당 사람들이었습니다. 맞죠? 아니, 김무성의 지시를 받고 했던 애들이. 아니, 다시 나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5명이고. 네. 그래서 5명이 전부 다 바른당 갔어요, 실제로. 바른당 갔고요. 그래서 지금 당시에 그 김무성 지시해가지고 한 대로 이정현 대표, 물러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다 동조한 자들이죠, 전부 다. 자, 그 이준석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단식 농성을 하면서요. 지금 이정현 대표 나가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호위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퀴즈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초고속 승진을 했던 이준석이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을 해도 저렇게 배신을 하면 안 되죠. 저 당시에 이준석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야, 이준석 너는 박근혜 대통령 퀴즈인데 네가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고 했더니요. 자기를 앞으로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 퀴즈라고 부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박근혜 대통령 퀴즈로서 뭐 얻은 정치적으로 뭐 이익이 됐거나 얻은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랬는데 오늘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 변호사 사퇴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임기를 냈는데요. 기사 보겠습니다. 이준석, 윤 여사 스토킹 통로로 명태균을 활용했다라고 김소연 변호사가 주장을 했는데요. 이 주장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명태균이 누구랑 가장 친했을까요? 첫 번째 영부인, 두 번째 이준석.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언론들이 지금 명태균과 뭐 영부인이 가깝고 뭐 메시지나 텔레그램을 자주 하고 또 전화 통화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명태균과 영부인이 만약에 그렇게 서로 왔다 갔다 통화한 게 열이라고 치면 명태균과 이준석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변호사였던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긴 그렇지만 명태균은요, 우리 사무실에 와서 저랑 사건 대응하고 그 서울경찰청에 고소해가지고 뉴스토마토 상대로 막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어떻게 대응할 건가를 나랑 상의하는 그 와중에도 수시로 틈만 나면은 이준석이나 이준석 주변 사람들이랑 계속 통화를 하더라고요. 자, 지금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뒤통수 칠지 몰라. 도움받아도 해코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망언입니까, 지금? 옛날에 이준석이가 이게 녹취를 한번 풀었다가 되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코너에 몰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아마 이준석이 또다시 녹취를 풀진 않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뒤통수 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가 계속적으로 명태균을 통해서 윤 대통령을 사실은 뒤통수 치면서 가지고 노려고 한 거죠. 자, 여러분 이준석 또 발언한다 보겠습니다. 과거 발언이죠. 내게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 당선시키려 열심히 뛰었다. 이건 뭡니까? 근데 최근에 이준석이 언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께서 준석아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자기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이 되게 깍듯하게 자기를 대해줬다라는 얘기도 본인이 스스로 하거든요.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이준석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했겠어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준석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없는 자리에서, 그쵸? 혹시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말이 있는 거죠. 근데 당사자가 마치 있는 자리에서 이준석한테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처럼 이렇게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거는 아주 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저는 감히 여기서 이야기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은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내려오기를 바랬습니다. 근거 자료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했던 말들에 이미 족적이 있습니다. 이준석은요, 뭐라고 하냐면요, 윤석열 임기 단축 개헌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언제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이 왜 무서운 말이냐면요, 바로 국회의원이 당선돼서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자료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등원 이준석, 윤석열 임기 단축 개헌도 고민해 봐야. 자, 정 변호사님. 네네.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이준석이 했는데요. 자, 이 이야기가 어디서 흘러나오는 얘기입니까? 자, 임기 단축 개헌. 대한민국 정치, 지금 현재 정치판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한 사람은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 애들이죠. 민주당 애들이 지금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을 빨리 탄핵시켜서 끌어내리고, 그래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그런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고 하는 방법으로 임기 단축 개헌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게 개헌을 해서 임기를 단축한다 이 말이거든요. 두 번째는 누굽니까? 김종인이었죠. 김종인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로 국민의 뜻을 모아가지고 개헌을 하고 중간에 물러나라. 그러면 길이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르게 이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한 사람이 있죠. 명태균이었어요. 그죠? 명태균이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뭐 대통령이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임기 개헌하고 다음에 그만두는 게 좋겠다라고 자기가 권유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준석이가 바로, 그죠? 본인이 첫 등원 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께 임기 단축 개헌을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김종인이랑 명태균이랑 그다음 이준석은 뭡니까? 짬짬이죠. 셋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뭡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내용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는지에 대한, 발화점이 어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준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내가 다 뿌려버릴 거야. 근데 어쩌나요? 이걸 보고 우리는 전문 용어로요, 자폭이라고 합니다. 자폭.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들 이야기예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부터 빨리 끌어내려서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 왜? 대통령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이제 되거든요. 바로 이준석 대통령에 대한 꿈, 아까 살펴봤던 바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꿈들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박근혜 대통령 퀴즈에서 가처분 호소인까지 이준석이 자충우돌 정치 인생이라고 하는데요. 김종인에게 정치를 배웠다고 하죠. 정치 기술. 이제 영선이 아니고 빵선이 아니고 일선 정치인이 되었는데요. 과연 그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재밌는 것은요, 이준석의 비단 주머니는 명태균이었나 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